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첼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첼시 암흑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포체티노의 세부 전술 문제? 물론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토드 볼리가 첼시를 인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주가 토드 볼리가 되면서 첼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토드 볼리 이전에 첼시의 구단주는 첼시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러시아의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였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려면 아브라모비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첼시는 로만이 오기 전 5시즌의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팀 중에 하나는 맞지만 우승권의 팀은 아니었습니다. 첼시는 이탈리아의 지안프랑코 졸라의 캐리로 02-03 시즌 리그 4위를 하며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게 되었죠. 그때 당시 구단주가 켄 베이츠라는 사람이었는데 80년대에 첼시를 인수해 중하위권이었던 첼시를 중상위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러시아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첼시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첼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잉글랜드 여론은 로만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졸부에게 프리미어리그 자존심이 넘어갔다면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만은 돈과 실행력으로 첼시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안 베론, 조콜, 웨인 브릿지, 글렌 존슨, 데미안 더프, 에르난 크레스포 등 유명하거나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첼시의 스쿼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만은 구단주가 된 첫 시즌인 03-04 시즌에 축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비판 여론에게 바로 한 방 먹입니다. 리그 2위, 챔스 4강을 달성하며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로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감독을 원했고 당시 FC 포르투를 데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만든 스페셜 원 무리뉴를 원했습니다. 04-05 시즌에 무리뉴와 계약하며 그 유명한 무리뉴 첼시 1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첼시는 황금기를 맞습니다. 첼시는 드록바, 에시앙, 존오비 미켈, 체흐 등을 영입했고 무리뉴가 포르투에서 데려온 히카르두 페레이라 같은 선수들까지 가세하면서 첼시의 새로운 황금 세대가 탄생합니다. 로만의 확실한 지원과 무리뉴 감독의 지도력이 합쳐지며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04-05 시즌 29승 8무 1패, 승점 95점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승점을 따내며 우승했습니다. 게다가 실점이 15점입니다. 정말 정신나간 기록입니다. 로만 시대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첼시는 09-10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 아래서 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도 하고 11-12 시즌에 첼렘 덩크로 유명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시절엔 퍼거슨의 메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매 시즌 우승컵을 쓸어 담지는 못했지만 첼시하면 강팀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로만이 떠나기 전까지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5회, 챔스 2회를 포함해 총 21개의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로만에게 축구 외적인 폭풍이 몰아칩니다. 20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됩니다. 영국 정부는 로만이 푸틴과 가까운 인사라고 판단하며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만은 결국 첼시에서 물러나게 되고 토드 볼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토드 볼리는 미국 국적의 사업가입니다. 원래 LA 다저스라는 야구팀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며 농구팀에 이어 축구팀인 첼시까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토드 볼리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만처럼 첼시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인 구단주라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중에 미국 국적의 구단주들은 구단의 축구 철학이나 문화를 중요시하기보단 사업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서 볼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축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건 맞지만 농구와 야구, 축구는 각자 스포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만의 곁엔 최고의 브레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리나라는 디렉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입니다. 풋볼 디렉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수들의 영입과 방출을 총괄하고 팀의 행정이나 인사 등 실무적인 담당의 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만이 자금을 대는 쩐주 역할이고 마리나라는 사람이 첼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단주는 자신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구단 운영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리나 같은 디렉터를 두고 실무를 맡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022년 6월에 토드 볼리가 왔을 때 마리나가 떠나게 되었고 첼시엔 디렉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토드 볼리가 디렉터까지 하게 됩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축구팀 운영까지 하게 된 거죠. 의욕이 넘치는 볼리는 여름 이적 시장에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름에 스털링, 쿨리발리, 오바메양, 쿠쿠렐라, 웨슬리 포파나 등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엄청나게 영입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영입은 결과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선수는 스털링 정도밖에 없습니다. 쿠쿠렐라도 최근 좀 반등하긴 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감독이었던 투헬을 경질합니다. 투헬은 20-21 시즌 중간에 부임해서 챔스 우승급 스쿼드가 아니었던 첼시를 이끌고 챔스 우승을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아까 제가 토드 볼리 부임 초기에 디렉터가 없었다고 했죠? 언론사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디렉터의 일이 투헬에게도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헬은 전술이나 감독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투헬의 말로는 하루에 수십 번씩 볼리와 영입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영입하려는 볼리를 말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반골 기질이 있었던 투헬에겐 스트레스로 작용했겠죠. 그리고 영입 방식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헬은 선수들과 직접 얘기해보며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을 중시했는데 토드 볼리는 미국 스포츠에 익숙한 데이터 분석관들을 신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볼리는 투헬의 단점에 집중했습니다. 투헬은 1년 동안 1군 선수 중 누구와도 개인 면담을 갖지 않았고 주전에 밀린 선수들이 뭘 보완해야 다시 주전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투헬은 라커룸의 지지를 잃어갔고 일하는 방식도 투헬과 다르니까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투헬은 첼시를 떠났습니다. 개막 후 7경기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후임자로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포터는 빅클럽을 한 번도 지휘해본 적이 없고 우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론이 갈리는 선임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포터는 29.4%라는 최악의 승률을 기록하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첼시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램파드가 임시감독으로 왔지만 결과는 더 처참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감독 선임과 선수 영입 등 어떻게 보면 팀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계속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팀의 색깔을 정하고 그 다음 감독과 맞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볼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팀의 색깔은 안 잡히고 마구잡이로 영입한 선수들은 합이 맞을 수 없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첼시는 포체티노를 감독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사우디라는 존재 덕분에 꽤 많은 선수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첼시는 검증되지 않은 유망주들을 너무 많이 영입했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너무 긴 계약 기간입니다. 긴 계약 기간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FA로 놓칠 일이 없고 타 구단이 노려도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비싸게 팔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했을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놨는데 축구를 너무 못한다? 그러면 악성 재고가 되는 겁니다. 선수를 사는 입장에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돈을 더 줘야겠죠? 축구를 잘하면 감수하고도 사는데 축구를 못하면 와 비싼데? 나 안 살래 하게 되겠죠. 그럼 죽음만 먹는 주급괴물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긴 계약 기간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 여름 영입한 유망주들이 대부분 7년 이상 계약했습니다. 물론 파머처럼 잘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칫하면 숫자만 많은 번잡한 스쿼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1군 스쿼드의 숫자가 많아지면 관리하는데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감독도 생각할 게 더 많아집니다. 숫자는 많지만 속은 비어있는 스쿼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장 제임스와 부주장 칠웰이 극도의 유리몸으로 그라운드에 거의 출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두 명은 좌우 풀백 주전이며 첼시는 시즌 내내 1선발 풀백 없이 계속 땜빵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감독의 부족한 세부 전술까지 겹쳐지며 첼시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체티노도 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포치를 선임한 것도 결국 보드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보드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아본 것처럼 첼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무진의 부재, 팀 색깔을 고려하지 않은 유망주 무지성 장기 계약, 감독의 무전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찍먹아 첼시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뭘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건 역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